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이고요. 오늘 좀 살펴볼 종목들이 많아요. 빠르게 OX 첫 번째 삼성 SDI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가 하향되는데 이게 뭐 단순히 5만 원, 10만 원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 대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매수 바이에서 셀 매도 의견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리포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은 나는 다르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은 나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현재 구간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건지요? 뭐 저는 뭐 목표가라는 게 네. 뭐 물론 이제 그 나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뭐 완성업체들을 뭐 내재화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삼성 SDI 주가를 목표 주가를 한 90만 원대, 40만 원대로 반토막을 낼 만한 요소인가? 또 지금 삼성 SDI가 그 정도로 저평가를 받아야 되냐? 만약에 삼성 SDI가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하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보통 이렇게 그 어마무시한 셀 네. 목표가 하향 소식이 나오면 막 급락하죠. 주가가 막 10%씩 막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는데 한 3% 정도 하락 나왔다가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 본다라면 일단은 좀 더 흐름을 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그런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뭐 매도할 타이밍인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 목표 주가 그리고 이 리포트에 흔들리지 않고 더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두 번째 패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가 하나의 뭐 변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하이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완화가 된다면 패노션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을 더 들고 가실 건지 OX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또 X로 일치가 됐는데 패노션 무엇이 지금 걸리신지요? 지난 27일 날 발틱 운임 지수라고요. 이 벌크선 운임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8.59%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유로 패노션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이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력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인 반면 하락하니까 주가의 하락력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사리 건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운임 지수에 따라서 사실 주가도 좀 많이 바뀌는데 반등했을 때는 조금 오르더니 또 하락한다는 거에는 급락이 나와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심히 대응을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더 들어가지 않고요. 비중 늘리지 않고 X로 저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좀 게임주들도 많이 방송에서 거론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 소개 방송 코너 시간에 게임주를 들고 오신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위메이드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볼게요. 여기선 또 X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위메이드가 고점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그때 많은 분들이 사셨고 물려 계시니까 그 원금까지 오기 위해선 한 3번의 상한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X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올라도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라고 누가 말하셨으면 하셨는데, 누가 좀 옆에 있는 사람 같은데. 네, 일단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뿐이 아니라 당분간은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군들 좀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바닥이 확인됐다는 이제 인식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그동안은 약간 눈치 보기,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못 올랐다면 이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과거의 영광을 회귀할 수 있을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베어마켓 랠리든 썸머 랠리든 뭐 데드캣 반등이든 바운스든 뭐든 반등인 것이지 과거의 영광으로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혹은 최근에 성장주도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하셔야지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과대 낙폭에 따른 저점 확인에 따른 반등일 뿐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에는 멀어 보인다. 그래서 다시 오를까에 대한 의견은 X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는데
반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답변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 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의 살 종목입니다. 키워드 열어보실까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이게 또 어제 8시 뉴스라던가 뭐 많은 네. 뉴스들을 다 차지했었는데 어떤 종목이 또 이 안에 해당되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와 풍산이거든요. 신한지주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그쵸, 뭐 금리뿐이 아니라 네. 어쨌든 뭐 모든 현대인이 금융을 빼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카드를 쓰든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든 아니면 뭐 은행 거래를 하든 결국엔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리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 주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썩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실적으로 다시 시장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은행주들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그거 대비해서 저평가 인식들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매수세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뭐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환율 효과도 은행주들이 상당히 톡톡히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은행 영업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세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해 보신다라면 저는 뭐 신한지주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최근에 형성되었던 매물대 상단을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 확인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은 한번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41,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목표가 47,000원 열어놓고 계속 홀딩하신 전략 혹은 신규 매수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가 41,500원. 마침 또 은행에서 제 예금이 만기가 됐다고 네. 그래서 예금 안 넣을래요? 라고 했는데 이자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기 박정식 대표님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풍산을 들고 오셨어요. 오늘 좀 특징주로 거론되던데요. 네네. 일단 뭐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만 발을 우리는 다시 또 이 캐나다에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수순으로 우회 지원을 하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풍산이 좀 혜택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어서 오늘 지금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했지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격대부터 좀 분할로 모아간다면 조금씩 다시금 좀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는 여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기업이고 소구경에서 대구경에 이르는 다양한 이 군용 탄약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탄약을 지원을 할 때는 풍산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보더라도 2018년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2조 7천억에서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4조 원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점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상 주가 흐름을 보면 과거 2018년도에 주가 흐름에 주가 가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2018년에도 지금 대충 보시면 23,000원에서 32,000원 가격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풍산의 주가는 3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자산 가치가 1조 6천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 구조적으로도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이슈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 이하로 3만 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요. 짧게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만약에 종가나 시가 이탈 시에는 잠깐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재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33,500원 정도 라인인데 뭐 돌파되면은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33,5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마감 매세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뭐 1,240원대까지 내려왔고 한때 1,280원 막 이랬잖아요.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는 게 오늘 장의 가장 큰 호재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중소형보다 대형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가장 큰 호재는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원달러 확률,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인덱스 보시면 지난 5월 13일에 105를 찍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100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지금 나오는 것이라서 저는 달러 인덱스 100이 무너질 가능성이 요런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 환율이 1210원, 1200원 초반 정도, 1220원에서 10원 사이에서 움직였었던 거를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한 30원 가까운 혹은 많게는 한 4, 50원 정도의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되면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 보시면 현선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물론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시장에는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또 시청자분들은 에너지랑 가스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신데 지금 많은 테마주들이 떴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가스주라든가 곡물주는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사야 되나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신 분들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때는 이제 석유 유통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은 이미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만 되지 뭐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경동가스 뭐 요런 쪽 아직까지 이제 가스를 유통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가스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부각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건들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또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주들을 만약에 건드실 거라면 가스주는 조금 이제 답답하고 이미 이제 석유 유통 관련 주들은 많이 올라갔고 하다 보니 수소 관련 주나 아니면은 이 바이오 에탄올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건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보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886.4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